12월. 세상은 연말 조명과 캐럴로 반짝이지만 트로트 팬들의 타임라인 한가운데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잠은 대체 언제 자나요? 단순한 농담처럼 보였던 이 한 줄의 댓글은 곧 수천 개의 공감을 끌어내며 하나의 현실적인 공포로 번져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치 사람의 몸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김용빈의 12월 스케줄이 드디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표를 바라보는 순간 팬들의 가슴은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복잡한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처음 스케줄이 팬카페와 커뮤니티에 공유되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12월 내내 용빈님을 볼 수 있다니 꿈 같다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거 사람 스케줄 맞나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겨우 2주 남짓한 시간 안에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이동과 방송, 콘서트, 특집 무대, 그리고 대망의 오디션 프로그램 마스터 자리까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진 그 기록은 더 이상 바쁘다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일정표였습니다. 그 시작은 12월 4일 목요일 밤,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였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채널을 맞추고 기다리는 이 시간, 화면 속 김용빈은 언제나 그렇듯 눈부신 미소와 여유로운 농담, 객석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키는 무대 매너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녹화가 시작되기 전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한 줄 한 줄을 수십 번 되뇌며 짧은 멘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다듬고 또 다듬는 남자. 노래의 숨소리, 웃음의 타이밍, 애드리브의 높낮이까지 계산하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의사만큼이나 치열하고 냉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로 보는 건 겨우 90분 남짓의 예능입니다. 하지만 그 90분을 만들기 위해 김용빈이 대기실에서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는 하루 전체를 통째로 갈아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깊게 파인 그의 앉은 자국, 식지도 않은 종이컵 커피, 반쯤 남겨진 도시락 하나가 그날의 밀도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시작되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푹 쉬고 나온 사람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을 보며 행복해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고통과 피로를 떠올리며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월의 악몽 같은 레이스는 여기서 겨우 첫 페이지를 넘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6일 토요일, 그는 서울이 아닌 울산으로 향합니다. JCN 우리 동네 가수왕 황중왕전 무대. 이름만 들어도 피가 뜨거워지는 지역의 자존심과 음악의 자부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울산 KBS 홀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이 무대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닙니다. 무대 전체의 공기와 분위기를 책임져야 하는 축제의 핵심, 그리고 그 도시 팬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직접 만나는 날의 주인공입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거리, 리허설과 사운드 체크, 짧은 인사와 사진 요청이 이어지는 대기실,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라이브 무대. 객석에서는 그저 라이브 진짜 잘한다라는 감탄만 들려올 뿐이지만 노래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그의 팬은 비명을 지르고 다리는 점점 더 묵직해집니다. 관객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장코르를 외칠 때 무대 뒤에서 그는 물 한 모금을 급하게 넘기며 마이크를 다시 쥡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을 누군가에게 단 1초라도 후회되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다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1일, 스케줄표를 본 팬들이 입을 모아 디날은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한 바로 그날입니다. 한 줄의 문자처럼 가볍게 적힌 미베스 개국 35주년 특집 공개 방송이라는 문구 뒤에는 무게감 있는 세월과 책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역사적인 순간에 초대된다는 것은 그가 이제 단순한 인기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무대가 끝난 뒤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의 또 다른 일정, 태안송년음악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듯한 스케줄, 팬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그의 동선을 따라가다가 결국 한숨을 쉽니다. 이거 진짜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맞아. 태안으로 향하는 차량 안. 그는 아마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목을 풀고 다음 무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도로의 작은 흔들림에 금세 다시 깨는 쪽잠의 연속. 그 와중에 도시락 김밥 한 줄로 늦은 점심과 이른 저녁을 동시에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태안의 밤하늘 아래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공연장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한 해 동안 고된 농사와 노동, 그리고 수많은 걱정 속에서 버텨온 사람들 앞에서 김용빈은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한마디 인사에 객석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가를 훔치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광고 계약서, 방송 출연료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기에 그는 피곤한 기색조차 숨기려 애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태안 스케줄을 마친 지 고작 이틀 뒤 12월 13일 부산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안 끝나고 바로 부산이라니, 이건 진짜 살인 스케줄이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고 어떤 팬은 티켓을 예매해놓고도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산 콘서트는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닙니다. 두세 시간 이상을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단독 공연. 중간중간 토크와 감동적인 사연 소개, 앙코르까지 포함하면 한 사람의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종합예술입니다. 관객석에서 떼창이 터지고 슬로우 발라드에 따라 흐느끼는 팬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그 순간 무대 위 김용빈은 모든 감정과 호흡을 쏟아내며 노래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하나둘씩 공연장을 빠져나갈 때 그의 몸은 마치 전기가 다 빠져나간 기계처럼 갑자기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세 시간을 울고 웃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용빈님은 그 무게를 다음 무대까지 혼자 안고 가는 것 같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콘서트장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는 다음 리허설과 녹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18일, 이번 스케줄표에서 가장 상징적인 날이자 또 다른 왕관이 씌워지는 날입니다. 미스트롯의 시즌 첫 방송, 김용빈은 더 이상 참가자가 아닌 마스터로 자리에 앉습니다. 수많은 도전자의 노래를 듣고 단 몇 마디 말로 그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자리.